굉장히 좀 많이 속이 상하실 텐데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은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이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조기 대선 체제에 접어들게 되고 결국 이 상황에서 결국 윤석열이 이제 그 자유롭게 활보하는 모습들이 결국 국힘당 대선 준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결국 검찰 내에 이 윤석열 그 사단,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이 너무 무리하게 지금 구속 취소, 이 석방 지휘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내 지금 친한계 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내일서부터 그 윤석열, 김건희 또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친한계 검사들에 의해서 12.3 계엄과 관련된 모종의 혐의가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수사 기밀이 흘러나오면서 여권 내부가 사실은 내전 양상으로 좀 치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주에 파면 결정만 제대로 나면 결국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여권에 엄청난 내전을 촉발하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검찰은 처치항고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에 대한 이제 그 구속 취소 결정 내려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검찰 내 친한계 라인을 뉴탐사에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 조직 자체가 뭐 윤석열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검찰 조직도 윤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명히 검찰 조직 내에 친한계 라인이 지금 이 계엄 수사 그리고 명태균 수사를 지금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검찰 내부에 잠재되어 있었던 이런 이 윤환 갈등 윤환 갈등이 사실상 오늘 이게 표면화가 돼 버렸어요. 다 이제 겉으로 다 드러나졌어요. 그래서 검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내전 상황이 내전 상황으로 좀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검찰 조직 전체가 항고를 놓고 좀 장고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항고를 할 거라고 봤어요. 그렇죠. 고심한다는 것은 그래도 뭐 설마 석방을 시키겠나. 그렇죠. 그리고 뭐 항고 결정 자체를 놓고 뭐 검찰 조직 자체가 저렇게 그 내분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대검은 석방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 단독 보도가 뜬 거예요. 그러면서 심우정의 지시에 대해서 그 검찰 특수본이 반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검찰 내부 조직이 지금 완전히 두 쪽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보도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단독 보도를 했던 기자 이름이 중요해요. 이 기자가 임찬종이었어요. 저희 뉴탐사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임찬종 기자. 들어본 이름이죠. 임찬종 기자는 대표적으로 친한동훈계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 기사도 보면요. 이 검찰 내부 정보들을 이렇게 아주 그래서 수사 상황을 속속 들이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한테 유리한 뭔가 증언이 나올 때마다 검찰발 수사 기밀을 이제 공개하면서 윤석열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 아픈 기사를 골라서 단독 보도했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살아날까봐 항상 검찰에 숨겨왔던 수사 기밀을 아주 타임리하게 터뜨려 단독 보도를 했던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한동훈의 한동훈이 이제 그 널리 알려지기 전에 2015년 7월 4일이면은 이제 박영수 특검의 파견 가기 1년 전이죠. 이때만 해도 한동훈을 일반인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동훈이 친한 이제 그 기자들 그리고 검사들하고 설악산에 놀러 가서 찍었던 기념사진인데 이 페이스북. 이 당시에 뭐 한동훈의 페이스북은 한 40-50명 정도 찾아오는 아주 프라이빗한 페이스북이었는데 여기 좋아요도 보면 47명이잖아요. 다 검사들이에요. 보면 이창재, 송경호 뭐 다 검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김후건 저 뒤에 조두영 다 검사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임찬종 이렇게 있죠. 그만큼 임찬종 기자는 한동훈에 가까운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한동훈의 장학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심우정의 그 석방 지시 결정에 검찰 특수본이 반발하는 단독 보도를 임찬종 기자가 했다는 것은 이 기사는 한동훈계의 뜻이 반영된 기사로 보면 됩니다. 한동훈계를 통해서 임찬종 기자로 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내부 정보죠. 예, 그래서 심우정의 그 석방 지시에 이제 반발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결국 한동훈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검찰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내전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죠. 자, 예. SBS 임찬종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반박 기사가, 대검 측의 반박 기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 한동훈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그냥 대검도 당하고 있지 않았어요. 심우정 총장도 바로 한동훈계의 반발을 진압하기 위한 기사를 흘리죠. 네. 대검에서 네. 내부적으로 석방 지휘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한 명도 석방 또는 항고 포기에 대해서 반대한 의견은 없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또 단독으로 내보냅니다. 네. 근데 이 기사는 또 누가 냈냐? 예. 채널A의 이세하 기자가 냈죠. 이세하 기자요. 예. 근데 이세하 기자는 거꾸로 과거에 어떤 단독 보도를 해왔나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최재형 목사의 명품 백 디올 이 사건 당시에 최재형 목사 민원에 권한이 없다라고 김 여사 쪽에서 거절했다. 김건희 쪽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동훈이 아니고 윤석열 쪽 라인에 있는 기자로 보이죠. 예.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이세하 기자 기사입니다. 여기 이분이 단독 보도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두 개만 가져와 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공수처가 사건 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검찰에 자료를 넘길 때 일부 자료를 빼고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공수처 때리기용 단독 보도인데 이거는 공수처로부터 어떤 기록을 넘겨받았는지 검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 이세하 기자도 특히 대검의 깊숙이 빨대를 꽂고 있는 기자고, 아까 명품백 사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김건희 씨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한동훈보다는 윤석열 라인에 가까운 기자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석방 지시 결정을 놓고, 윤석열 라인과 한동훈 라인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한 겁니다. 오늘 완전히 검찰 조직의 그 갈등을 거의 그냥 그대로 노출시켰어요. 이번 계엄에도 주요한 그 윤한 갈등이 계엄의 그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계엄 이후에 윤석열의 이런 이 석방 과정에서도 윤한 갈등은 지금도 여전히 언론을 통해서 이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석방 결정이 윤석열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거 검찰 조직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내분에 휩싸일 겁니다. 빠르면 당장 내일서부터 이제는 윤석열에 불리한 기사, 김건희한테 불리한 기사가 아니고 이제 검찰이 참았던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개입 여부와 관련된 수사 기밀이 아마 또 한동훈계 쪽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세하 기자가 쓴 기사 석방 항고 포기 반대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그 기사의 요 부분 한번 보시죠. 그 기사 내용 중에서 이번에 그 반대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반대가 없었다기보다는 뭔가 한 명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나도 다 같은 의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대검의 그 검사장급 간부 자리가 8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검 공공수사부는 원론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입장을 같이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검 공공수사부는. 네, 저거를 그 반대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원론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사지가 된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대검 공공수사부는 한마디로 반대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차마 이거를 반대했다라고 쓰면은 그 공공수사부만 반대했다 그러면 너무 튀고, 네. 그죠? 바로 요 기사 한 줄이 검찰 내부에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애써 숨기고 싶어하는 검찰 내부의 갈등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킨 대목이에요. 그나마 마사지를 한 게 저 정도예요. 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대검 그 조직포예요. 그 간부들 이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깨알같이 돼 있죠. 심우정, 이진동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밑에 이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반부패부장 구순모, 형사부장 이진수, 마약조직범죄부장 노만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현 이 사람이 원론적인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에요. 여기만 지금 이제 오늘 따로 놓은 거예요. 공판수사부 송무부장 정의도, 과학수사부장 허정? 허정. 과학수사부장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찰부장 정의도. 어쨌든 이렇게 8자리의 그 검사장 중에서 그 한 명만 빼고는 전원 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결정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죠. 네. 우선 이제 심우정, 이진동, 구순모, 이진수, 노만석, 김태현, 허정, 정의도 이 8명이 오늘 모여 앉아서 윤석열의 석방 여부를 논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보면 심우정 같은 경우하고 이진동은요 내란의 공범들이에요. 공범으로 봐야 됩니다. 공범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저기는 그러니까 결국 내란의 공범들이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거의 지시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우선 심우정을 보면은 김용현이 검찰 수사를 이제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로 출석하기 위해서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 심우정이 12월 6일 밤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한테 SOS를 치죠. 김용현이 연결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좀 빨리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결국 김선호 차관이 알려준 비화폰 번호로 김용현하고 급하게 통화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김용현을 설득을 해서 새벽 1시 반인가요? 자기 발로 김용현이 검찰에 들어오죠. 김용현이 믿을만 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란 공범 윤석열, 김용현하고 굉장히 심야에 긴급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저 두 사람. 심우정과 이진동. 저 사람들은 지금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그 석방을 지시한 거예요. 결국 내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오늘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 반부패부장, 형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여기는 다 사실은 이제 그 친윤 라인들이 이제 그 대검 물갈이 하면서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아까 반대 입장을 밝혔던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여기만 저희가 봤을 땐 유일한 한동욱의 검사입니다. 언론 기사에서는 즉시 항고에 대해서 유일하게 원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검 라인을 친윤계가 그 장악한 가운데서 유일한 친한계인 김태은 검사장만 오늘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이름 낯익은 허정.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학수사부장은 아시겠죠. 선관위에 출동했다라고 했던 바로 그 검사. 계엄 당일날 방첩사하고 대검 간부가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대검 간부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 그 중에 검사장급이 한 명 있다 했는데. 그 검사장이 바로 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를 내렸던 이 대검 간부들은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수사를 다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심우정, 이진동, 허정은 지금 이름이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내란 과정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석방 지휘 결정에 쉽게 검찰 조직 전체가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저는 이제 친한계 검사들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대검의 지휘 라인은 철저하게 친한계 라인에 대한 대숙청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친한계 검사들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그동안에 검찰 내에서 어떻게 친한계를 숙청해 왔는지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5월에 총선 직후죠. 총선 직후에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을 전원 교체해요. 전원. 전원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네. 송경호 날라갔죠. 네. 김창진 네. 1차장. 예, 김건희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비롯해서 김건희 수사 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 저거는 이제 좌천성 영전이라고 불러요, 언론에서. 김창진 1차장. 여기가 명품백 수사하던 차장검사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한직으로 날아갑니다. 박현절 2차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저것도 물론 검사장으로 영전을 하지만 저건 좌천성 영전. 고검 차장검사 수사권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방금 전에 봤죠? 김태훈 3차장. 이 사람은 대검에 남아있네요.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김태훈은 좀 친윤 입장에서 봤을 땐 친한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쪽에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3차장 검사는 좀 검사장으로 영전을 시켜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용권 4차장 여기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휘하는데 수원고검 차장 검사로 날려버리죠. 네. 자, 이렇게 5월 달에 1차로 김건희를 수사하던 라인, 그리고 저 수사 라인들은 대부분 다 지금 친한계 쪽에 가까운 검사들이에요. 친한계들을 전부 숙청을 한 거죠. 1차 숙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검 참모부도 물갈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조직표에서 보여드렸던 그 대검 참모들이 대부분 다 이때 다 들어오죠.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대검 라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양석조라고. 예. 여기도 여기만 이제 유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2차 숙청 과정에서 결국 양석조도 제거가 됩니다. 네. 예. 한번 보시죠. 자, 2차 물갈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2차 물갈이는 언제 되냐? 심우정이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물갈이가 시작이 됩니다. 2024년 9월 20일이니까 네. 8월에 지명이 되고 9월에 임명이 되죠. 그렇죠. 네. 총장에 취임하자 4시간 만에 다시 고위 간부 인사를 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친한계 라인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전부 다 좌천성 발령을 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사실은 이제 검찰 내의 윤환 갈등이 사실상 더 노골화되는 거예요. 네. 예. 어떻게 물갈이 했나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법무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서구 법무차관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이 물갈이를 통해서 이제 약진을 하죠. 예. 그리고 반면에 양석조가 나오네요. 예, 1차 숙청에서 살아남았던 양석조도 아웃됩니다. 대신 그 자리를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가 꿰차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검,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은 완전히 친윤계 라인이 친한계 라인을 밀어내고 장악을 한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물갈이가 되고 나니까 이제 네. 김건희의 네. 가려운 부분들이 이제 처리가 되죠. 네. 명품백 무혐의도 물갈이 검사들 쫙 물갈이하고 나서 결국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도이치 주가 조작도 이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은 12.3 계엄을 하면서 이게 역전이 돼요. 그래서 12.3 계엄을 수사할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됐는데 검찰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이게 특별수사본부인데 여기 좀 보십시오. 박세현 서울고검장, 한동훈 현대고 후배, 예. 그리고 김종호 서울지검 남부 2차장, 차장검사도 역시 친한계. 그리고 3명의 부장감사 가운데서 2명이 친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친한계에 의해서 장악이 됐죠. 12.3 계엄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심우정을 비롯한 대검에서 석방 지시 결정을 내린 걸 검찰특별소송에서 치받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검찰은 완벽한 지금 내전 상황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오늘 굉장히 굴욕을 맛봤는데 이대로 그냥 이게 굴욕을 맛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이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수사 과정에서 축적됐던 수사 기밀들이 저는 흘러나올 거라고 봅니다. 때로는 윤석열,
때로는 심지어는 심우정을 겨냥한 이제 수사 기밀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구속 윤석열에 대한 이 석방 결정이 반드시 여권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권 전체가 심각한 내전 상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파면 결정만 내려진다면은 우리는 여권은 스스로 자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윤석열 한 명의 구속 석방 결정을 윤석열 정권 전체와 맞바꾸는 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윤석열은 다시 잡아들이면 됩니다. 예. 파면 결정이 되는 순간 윤석열은 일반인이 되는 거고 경호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때 다시 윤석열을 잡아들일 때는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너무 구속 취소 결정에 화를 내지 마시고 다음 주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헌재 결정이 진짜 결정이죠. 네. 네. 그리고 김건희 무혐의 시켰던 바로 그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계엄의 트리거였다는 것이 유탐사에 이제 일관된 그 보도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서야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보도가 되기 시작하군요. 윤석열이 힘들게 심어놨던 서울중앙지검의 친윤 라인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도를 하죠. 그 탄핵 표결에 들어가기로 한 날짜가 12월 4일이에요. 가서 탄핵 표결이 붙여지기 하루 전에 계엄을 선포한 거죠. 이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꼭 계엄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일 12월 2일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엄의 당위성을 이제 피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월 그때 우리가 본회의 보고되고 아마 3일인가 4일날 이제 검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죠.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기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김용현이 계엄 닷새 전에 도이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일정을 또 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검찰 내부의 그 친윤 친한 라인의 갈등과 충돌이 사실상 계엄의 저는 트리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검찰 조직의 내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늘 심우정의 무리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결국 친한계 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하면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힘당에서도 역시 친한계 한동훈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까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지금 석방이 되는 순간 한동훈의 대권 가도는 지금 결정적인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아마도 검찰 내의 그 친한계 검사들과 함께 결국 윤석열 라인에 대한 또 대반격을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권은 거의 이제 서로 치고 물고 뜯고 자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주에 윤석열 파면 결정만 우리가 얻어내면 됩니다. 최근에 김성훈하고 이광우, 이광우 이제 이 검찰에서 3번씩이나 이제 영장을 반려하면서 이거 왜 그래? 그래서 경찰이 이제 할 수 없어서 서울 고검에다가 영장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잘못됐다라고 종전의 검찰 결정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영장심의위원회가 서울 고검입니다. 아까 봤죠? 검찰특별소수본부장 박세현은 서울 고검장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결정도 역시 저는 친한계 라인. 결국 친한계가 친윤계, 특히 심우정을 상대로 해서 좀 반격에 나섰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다시 재해석이 됩니다. 서울 고검이라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대검하고 서울 고검이 좀 이렇게 친윤과 친한으로 이제 나누어진 형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